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친환경 배터리 양극재가 개발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현대차그룹이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LFP 배터리 양극재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제철이 재활용철을 이용해서 미세철 분말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를 받아서 LFP 양극재를 개발한 뒤 현대차, 기아가 평가해 기술 내재화에 나서는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EU에서 AI법 자발적 준수 협약에 삼성 등 115곳이 참여했습니다. AI 협약 서약 기업 명단에는 삼성을 비롯한 11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지만 애플과 메타는 빠졌습니다. 프랑스 대표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 역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대변인이 현재로서는 AI법 시행 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1월에서 8월까지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현지화 전략 등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리면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기업 공개 절차도 속도를 내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딜러십 강화 등 내실을 다지면서 내년 신차 준비에 집중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니스트에서 리튬 전지 폭발 위험에 관한 구리 단결정 호의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리튬 전지의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구리 원자를 정밀하게 배열한 금속 호의를 사용해서 리튬의 불균일한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전지 안정성과 수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이 더욱더 북돋아지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대장주들을 필두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드실 테죠.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공포감도 역시나 만연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인기가 많은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랭킹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관한 호재성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시작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64,000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넘는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9거래 연속 상승세와 함께 수급도 좋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 언제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대화제약도 상승 나와줬습니다. 무려 상한가에 안착을 한 건데요. 중국에서 위암 치료제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들,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엑시콘도 보겠습니다. 엑시콘도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CXL 테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CXL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솔루션도 보겠습니다. 오늘 17%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AI 빅데이터 관련주들 부각을 받았고요.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은 또 우리나라 국가가 AI 산업에 관한 성장에 그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가 탄력들 계속해서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현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만난 이래로 네네. 주가 탄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이 좀 기분 좋게 오전부터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그 탄력이 오후까지 계속 좀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양시장의 수급만 놓고 보면 개인들은 매도세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같이 가는 형상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원래는. 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좀 강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반도체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개의 좀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강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수 상승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지금 반도체의 출발 시발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겠죠.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 우려감이 좀 종식이 된 것으로 지금 오늘 수급이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과대납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술적 반등 위치 구간에 있었기도 했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 또 있었기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가격 메리트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측에서도 일부 우려감만 종식이 된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 부분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측에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의 상승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폭제 역할을 좀 해주면서 조금 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동반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성의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속보 하나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나온 속보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AI위원회를 이끌면서 3대 강국으로 팔바꿈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2027년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주가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은 뭐 주식 시장에서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4년간 총 65조 정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AI 쪽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가면서 AI 시장에 좀 문턱이 조금 더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지금 AI 쪽에 대한 패권을 잡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들어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일단 AI 쪽에 대한 민간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지금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뒤처질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각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좀 큰 파급력을 줄 만한 이슈로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의구심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 정책 부분들이 일단 더해진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다만 제가 이제 앞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일단 오늘 기준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이 3분기 마지막입니다. 네. 내일부터가 4분기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18년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8년도 4분기를 제외하고서는 17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양시장에 모두 상승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접어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지수에도 좀 상승 흐름들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이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미국이 쪽 IB 쪽에서도 결국엔 국내 증시의 비중을 축소해라라는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온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축소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해요.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비중 축소, 우리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네. 비중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후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메리트 있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뭐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뭐 이런 악재라고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를 보고 지금 현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지수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 충분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고 그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AI 민간 투자 부분들이 있어서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이어질 수, 그러니까 연료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이슈가 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HSBC도 이제 국내 주식을 축소해라라는 하향 의견을 내놓았는데 의견을 좀 뜯어 보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부진을 이유로 꼽았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대장주들이 부진할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좀 축소해라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게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또 꼽았는데 사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기회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회들을 또 저희가 본부장님과 함께 열심히 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이런 또 AI 관련한 이슈들은 크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좋겠지만은 네네. 이제 상장된 기업들에게는 미비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이 보기보다는요. 네. 결국엔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는 분명히 상장 기업들에도 이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발주를 받아야 되고 또 고객사로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이어나가서 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다 보니까 순서적인 단계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장하는 기업들도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효과 부분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과연 타겟팅이 크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간 AI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쪽에 AI 투자를 약 60조 원 이상을 지금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건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진행을 못했고 사업을 영위를 못했던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AI 쪽에 대한 강대국을 지금 키워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캐파 증소로 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장 라인들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장 기업들에도 충분히 호재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 지금 반도체를 막 더 끌고 가고 이런 부분들에는 좀 다소 미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이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어제 강남에서 바로 이러한 기사가 뜨기도 했었죠. 자, 오늘 밤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주가의 탄력을 봤더니 나쁘지
나쁘지 않은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주만큼의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도 좀 눈에 띕니다. 네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번 기회로 또 한번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저는 부품 기업들은 봐도 된다고 봅니다. 부품 네, 기업들 특히 이제 위주로? 부품 네. 기업 내에서도 가장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겠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자가 없이 자율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카메라 수요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측이나 전방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씩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오작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좀 오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차 개선을 해 나갈 텐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하나의 초읽기 구간에 들어왔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오류가 됐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폭이 되면서 정말로 나중에는 완전히 탈바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때 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겠죠. 일단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긍정적인 리서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전기차 출하량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8% 이상 좀 증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중저가 전기차를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자율주행차에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도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우위에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기대치 밑돈다든지 아니면 기대치 부합을 해도 아마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크게 상세를 시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로보택시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강하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섹터 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특히 그 안에서 저도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캠시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일단 이제 캠시스라는 기업 자체의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해도 굉장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경쟁력이 꽤나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그간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못했던 부분들이 캠시스가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막 시험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발주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많이 못 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 쪽이 계속해서 수급이 뜬다고 하게 되면은 캠시스가 조금 더 유력하게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캠시스 지금 자리도 굉장히 부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앞점 저점 라인이 한 1,000원대는 충분히 저는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기업의 가치라든지 외형 성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른 주가의 탄력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벤트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일정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략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정 이전의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서도 지금 로보택시를 좀 많이 미룬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계속 근데 이번에 여러 또 미룰지 안 미룰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루게 된다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잡게 되면은 그때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도 정말 더 가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 베팅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위 아래 결국 싸움이에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저희는 매수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 전에 일단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단은 발표 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이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이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인 부분들이고 또 만약에 중저가 전기차를 자체 생산해서 만약에 그걸 적용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은 환호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좀 재료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뭐 오류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기대감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맞긴 하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재료가 분출이 되기 직전에 먼저 일단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전에는 일단 저는 수급이 강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점은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세론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또 이제 우리는 수익을 보고 매도를 진행하고 나오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에 관한 힌트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지금 현 시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고려 아연 랭킹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 다들 챙겨보셨을 텐데요. MBK와 영풍이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탄력은 크지 않죠. 이미 이러한 이슈들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시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영향이 우리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오셈인데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CXL 관련주죠. 저희가 앞서서도 CXL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 CXL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까지도 부각이 됐습니다.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 부각이 되면서 또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정말 많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거래대금 오늘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등락이 조금 심합니다. 위고비 출시 앞두고요. K 비만 치료제가 부각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와는 또 다른 양상들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이 종목군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가는 종목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그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본다 하게 되면은 대봉 LS 부분들을 맞아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봉 LS라는 단독적인 이 기업을 지금 보고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부분들을 전부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월 달에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상륙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빠른 배송이에요. 당일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불티나게 저는 팔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고비가 들어와 주면은. 그럼 만약에 배송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블루엠텍입니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추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블루엠텍은 저는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이제 이고비 부분들이 들어와주고 그 이후로도 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결국엔 빨리 받고 싶어합니다. 빨리 받고 싶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송 서비스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지금 당일 배송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주문하면은 그날 밤에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위고비 측에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블루엠텍의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브적으로는 블루엠텍은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대봉 LS의 단독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거래대금들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 쪽에서 그렇게 크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비만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대비해서는 대봉 LS 부분들이 크게는 아직 증가를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아마 좀 거래대금들이 실리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게 거래대금 실리는 게 단순히 매수 자금만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매도랑 매수랑 합쳐져서 지금 거래대금들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차익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양전하고 음전이 네네. 굉장히 그렇죠. 여러 번 네, 지금 그렇죠.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윗꼬리가 좀 더 긴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누군가가 차익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그걸 또 밑에서 누군가는 매수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일단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 다만 일단은 위고비 부분들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박스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대봉에레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눌림이 분명히 나오면서 마감을 해주고 다음 거래일에서도 저는 뭐 큰 폭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간은 아마 이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박스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양봉으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려는 그 순간이 저는 일단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봉에레스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가장 안전처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루엠텍일 수밖에, 그거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염두를 해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임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임상이 만약에 보류가 된다거나 뭐 실패를 한다거나 자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진행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돌발적인 이슈 부분들에 빠르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고비나 비만 치료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이 지금 가장 안전처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주가에서 이미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공략의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대장주를 역시나 보는 것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OLED, LED 장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인데 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제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 주들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장 초반 대비해서도 살짝은 좀 물러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이 때리기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쪽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 중국 쪽이 점유율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잘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부분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파트너사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객사들을 신규로 거래처로 확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주에 대한 공시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쪽에서 결국에 계속해서 압박은 저는 진행을 할 거라 보거든요. 워낙 이제 장악력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악력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지를 하려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좀 국내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또 전반적인 OLED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딱 그겁니다. 신규 거래처 확보.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신규 거래처를 당연히 확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붙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OLED 쪽도 일단은 저는 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는 합니다. 너무 안 갔죠? 네, 너무 안 가기도 했고요. 너무 주가가 바닥권에 맞아요. 계속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OLED 쪽도 충분히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OLED 쪽을 만약에 내가 포트에 편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딱 볼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아, 그래요? 네. LG 디스플레이 말고는 딱히 그렇게 볼만한 기업이 저는 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OLED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들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적을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도 굉장히 좀 큰 기업이고요. 앞으로 OLED 쪽에 대한 업황이 반전이 일으킨다 하게 되면은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향후의 미래 성장 가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안전처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중장기 평을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좀 돌파를 해주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의 위치 레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 그 점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PBR 밴드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지금 저가권에 있거든요. PBR 밴드나 지금 PER 밴드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저가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싼 가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중심 정도에 대한 가격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OLED 쪽에 대한 업황이 정말 돌아선다 하게 되면은 증권사들의 좀 리포트 부분들도 매수 리포트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LG 디스플레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OLED 관련한 점검들도 받아봤습니다. 워낙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또 종가 베팅 섹터군들 또 종목군들 살펴볼 텐데 본부장님은 오늘의 종가 베팅 섹터는 반도체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좀 유일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인데 일단 2차 전지 최근에 좀 잘 갔잖아요. 맞아요. 잘 갔고 네. 일단 마이크론 실적 잘 넘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쪽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한 며칠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4분기 내내 계속하면 굉장히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다만 일단은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들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금 수급이 정말 찐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주가가 뭐 보합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계속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또한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가이던스 이후에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의 트리거가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라는 하나의 악재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일단 예상치로 상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HBM 쪽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블랙엘이겠죠. 그렇죠. 네, 블랙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좀 HBM 쪽에 대한 출하량이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 SK하이닉스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형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투자처를 저 본다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를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 HBM이라는 부분들이 TC 본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엘 부분들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HBM 쪽에 대한 출하량이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럼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TC 본도의 출하량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자사주 취득을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취득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주주 가치 제고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HBM 관련한 주가의 흐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가 베팅 또 섹터와 종목으로 함께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러한 요소들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가 그 이전에 SK하이닉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네.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날이 또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도 괜찮았었고 네네. 혹시 이러한 투자 의견들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제 오늘 갭이 좀 많이 뜬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맞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갭이 이렇게 많이 뜨게 되면은 향후에 분명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갭이 너무나도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조정이겠죠.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한 16만 8천에서 7천원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이 저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까지 갭을 충분하게 다 메꾸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일단 반등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의 등락폭 놓고 보면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8%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집중적으로 수급을 받았다고 봐도 지수를 이끌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지수를 그냥 네. 이끌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상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 오르나 싶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3%에 마감을 해줬는데 더 올라야죠. 실질적으로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러브콜이 다시금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지금 수급
기업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뭐 마이크론에 뭐 지금 우려감도 지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쪽에 지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막 100% 비중을 전부 다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할로 받으셔야 돼요. 분할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매집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 거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6만 8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이 부근대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근대를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또 높여나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폭락했던 그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닥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우려감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참고로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라고 멋있게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와요. 네. 역시 베팅의 사나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주가 탄력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주셨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바닥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눈치 보기를 하면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한미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비싼 가격이긴 해요. 지금 가격도 솔직히 비싸긴 비싸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 실적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실적 대비는 그렇죠. 비싸다. 실적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 가치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이 물론 쌀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뭐 한미반도체가 가격이 비싸다고 못 올라갔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이 지금 찍혀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량 부분들이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발주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베팅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7천 원에서 6천 원대로 좀 보이네요. 저는 10만 7천 원에서 6천 원대를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지금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고 저는 앞전에 한 9만 1천 원대 만약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8만 2천 원대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8만 2천 원에서 8만 원대 이 구간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좀 분할로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윗꼬리가 남기면서 좀 마감은 해줬습니다. 마감은 해줬다는 부분들은 윗꼬리가 남겼다는 부분들은 앞전에 이미 과대납폭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과대납폭이 많이 나오면서 앞쪽에 좀 반등이 살짝 나왔던 구간들 그때가 날짜가 한 8월 20일 정도 되네요.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매물들이 아마 오늘 좀 본전에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전에서 일단은 매도 심리가 좀 강화가 되면서 그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 거에 집중적으로 놓고 본다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아직 마감은 하지 않아서 네네. 계속해서 또 조금만 더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탑픽은 HBM이긴 하지만 HBM을 제외하고 다른 섹터, 반도체 내에 있는 섹터군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없으실까요? 저는 일단 본다게 되면은 지금은 CXL도 한번 볼 CXL 쪽? 볼 필요도 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도 CXL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CXL이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HBM 쪽에 대체를 할 수 있을 그쵸, 만한 대체죠. 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실적으로 명확하게 찍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품고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XL 쪽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오늘 네오셈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일단은 CXL 쪽에서도 좀 가장 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검사 장비 쪽을 좀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초라는 타이틀로 개별적인 검사 장비 제품을 좀 양산을 시켰고 개발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좀 실적적인 부분들은 다소 나중에 좀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기대감이 일단은 CXL 쪽에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오셈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일단은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일단은
일단은 좀 많이 터져준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좀 안착을 해줬던 부분들. 일단 윗꼬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윗꼬리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 물량 그 배로 이상을 지금 매수를 담아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네오센 같은 경우가 그래도 연일 며칠은 더 상승폭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CXL 섹터까지 조금 더 넓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더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이 벌써 간 건지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런지 일단 따뜻한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정말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이러한 수급들 보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운 2.9%의 상승률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2.6%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챙겨봐야 할 이슈들도 너무나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금융업들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들도 상승했지만 이 금융주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에 관한 영향이었을까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6.5%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에 관한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까지 더해져서 오늘 6.4%
10%의 상승률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인데요.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작에서 5%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주들,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삼화전기가 19%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률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에서 54,900원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관한 호재 뉴스도 있었지만 일단은 HBM에 관한 수요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에 SK하이닉스의 희망론을 불러준 것 같습니다. 오늘 9.44% 상승하면서 18만 원 넘어서는 흐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도 봐야겠죠. 오늘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기, 그러니까 OLED, LED 장비에 관한 또 한 번의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론들 돌았고요.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오늘 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7.72%. 비교적 무거운 종목인데요. 큰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오늘 전방적인 섹터군들의 상승률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업종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락업종들 살펴보실 텐데요. 화학업종인데 사실 그 종목군들을 뜯어보자면은 화장품 업종군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중국발 수혜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 탄력을 그대로 이뤄갔습니다. LG생활건강도 2.67% 하락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들 현재 2%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2.69%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섬유 의복 관련해서도 중국발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그 수급들 그대로 다른 섹터에 빠져나간 모습이었죠.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에 자회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중에 대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 큰 하락 나왔습니다. 11%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신원도 의류 관련주로서 어제장엔 흐름 좋았는데 오늘 그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YC 같은 경우에도 1.19%의 약보합 하락세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돌았던 수급들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로 옮겨간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궁금합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62%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보다 무려 4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반도체가 끌어주고 2차 전지가 뒤에서 탄탄하게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개별 호재도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함께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 협력한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당당히 탈환 성공 후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HLB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 당당히 이름을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장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오셉이 결국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론발 훈풍과 더해서 SK하이닉스 역시도 개별 호재를 내놨었죠. 12단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호재를 또 내놓다니 정말 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반도체 내에서 CXL이 정말 눈부시게 오름세를 보여줬죠. 네오셈과 엑시코카 같은 종목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필요한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는 것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CXL 잠깐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HBM은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해서 연산 속도를 빠르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CXL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모듈만 추가를 해도 연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값이 싸겠죠. 이것이
만약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HBM을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이고요. 하이소닉이 결국 이렇게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닫았습니다. 가상현실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메타 쪽에서 또 개별 호재를 꺼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혼합현실 안경 시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 안경을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고요.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상 전화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젠슨 황이 이 안경을 쓴 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 쓰고 나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오락 문화 쪽인데요. SM이 이렇게 7%대 고공행진을 한 채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어제였죠. K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SM 그리고 JYP 엔터가 모두 다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매도세를 펼치던 외국인이 발걸음을 달리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하이브에서도 불확실성이 거치는 기사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미니진이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기사가 나온 것에 의하면 다시 미니진이 반박에 나서게 되면서 2차전이 시작될 그 조짐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하이브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브 역시도 상승불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엔터주의 상승을 이끌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고요. FN가이드가 이렇게 하한가 기록 후에 장을 닫는 안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재개가 되자마자 장 초반부터 하한가의 직행 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또 하천그룹 계열사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계열사인 화천기계, 화천기공 역시도 오늘 함께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FN가이드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PC가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자고지는 하단에 자막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